네, 김차동 FM 모닝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차동 FM 모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4부에 만나는 코너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충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녹음도 해오시고 편집까지 하시고. 네네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FM 모닝쇼를 위해서라면 네. 또 우리 김차동 DJ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 두 발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또 모닝쇼 연출 담당이에요. 이충원 아나운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전 세계로 볼 때 가장 핫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국. 뭐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죠. 네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차지해야 하는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굿모닝 인문학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 정규식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진짜 오랜만에 봬요. 예,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 뵙고 맞습니다. 또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도 또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예,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아주 글로벌한 이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저희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세계적 차원으로 주목을 받았지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직 선거에 불복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제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동북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성사된 판문점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세계사적인 전후체제의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서 이제 평화체제로 돌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장밋빛 미래의 현실화가 결코 단순한 과정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발생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는 갈등을 보면 중국이 지난 2017년에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우리 사드라고 알려져 있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로 무역 보복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 유죄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안보와 경제의 문제가 아주 뒤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통합된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의 변동에도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술과 금융 그리고 군사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최근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미중 간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동북아 지역의 상생적 그리고 협력적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주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아주 시적절한 주제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의 미래인데 그 미중 패권 경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여기 담겨있는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2018년 3월 이후에 본격화되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개시가 되었는데요.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통상 무역과 이제 관세를 둘러싼 이 경제 문제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는 아니에요.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군요. 그 이면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이행기 세계 체제의 어떤 패권을 놓고 벌이는 세계의 어떤 헤게모니 경쟁과 또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몇 년 전 이제 타계한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데요. 이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계 체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헤게모니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근대 세계 체제는 역사적으로 3번의 헤게모니 순환을 거쳤다라고 하는데요. 3번. 예. 먼저 이제 17세기 중엽에 이제 네덜란드로 세계 패권이 넘어갔고 또 이제 19세기 중엽에 오면 이제 영국으로 순환이 되고 헷갈리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세기 중엽에 이제 미국으로의 어떤 헤게모니 순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체제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헤게모니 순환의 이행기에는 예외 없이 기존 헤게모니 국가와 그리고 그것에 도전했던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포함한 어떤 격렬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 체제론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현재의 시기도 마찬가지로 헤게모니 이행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이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그리고 이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잠재적 헤게모니 권력인 중국의 급부상이 격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관계의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이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뺏어와서 본인들의 어떤 헤게모니의 사상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맞물려서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G2로 급부상하면서 그렇죠. 미중 관계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제 오바마 정권 시기였던 2010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이었죠. 아시아로의 회귀라고 하는 전략에 대응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는 중국의 관점입니다.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지역 내의 주도적 역할 정립 그리고 이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좀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2013년 이후에는 중국에서 1대1로라고 하는 신실크로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에 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러한 이행기 헤게모니 경쟁의 중심 무대가 바로 다름 아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따라 이제 이 지역의 정치 경제적 지형에도 아주 상당한 재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에 놓여 있고 또 갈등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중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로 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지형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주시죠. 퀴즈 또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좀 내주세요. 오늘날 이 두 나라 간의 이 헤게모니 국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첨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두 나라 G2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자,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미국, 중국, 2번 미국, 러시아, 3번 중국, 일본.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난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두비두아 두비두아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아 두비두아 안녕 안녕 내 사랑. 자,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답 발표해 주셔야죠. G2, 어느 나라입니까? 예, G2는 1번 미국,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규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교수님의 견해도 한번 좀 들어봐야죠, 저희가. 예.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동북아 지역에서는 네. 1대1로로 대표되는 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이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에서 아주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던 네. 폐쇄적이었던 이 북한 어떤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즉 저성장과 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재 시기에는 네네. 4차 산업혁명 및 이 새로운 이 글로벌 분업 체제의 진전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균형화된 발전 전략이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아예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과 생활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이제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러한 구상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북미 갈등이나 중미 갈등이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게 되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어떤 긴장 완화 그리고 그렇죠. 영구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선결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향후 북한 및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해서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좀 조성하려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국 동북 지역의 어떤 경제 회복이라든가 북한의 경제난 극복 그리고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등 이 남한, 북한, 중국 이 3국의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의 어떤 평화 안보 유지를 위한 경제 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의 공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요거를 또 우리 교수님께서 제시를 또 해주신다고요? 바람직한 방향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생을 위한 핵심 고리는 저는 이제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한에서의 냉전이라든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늘 이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국가 주도이든 혹은 자본 주도이든 더 이상 바깥은 없는 어떤 자본주의 논리, 자본주의 세계화 기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러한 정치 경제적 동북아 지역 통합론은 사실 미국이 강조했던 그동안의 동북아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이 신자유주의적 어떤 자본주의 논리의 확장 버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예를 들어 보면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저임금과 네. 지하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어떤 빈약한 네. 상상력의 기초에서 개척해야 하는 대상, 이 프론티어 시장으로만 적극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가 예,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인 이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서 최근 단둥, 투먼, 훈춘을 비롯한 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아주 큰 부동산 열풍이 일어났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좀 투자의 어떤 그렇습니다. 투자와 대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예. 또한 이제 다가올 미래에는 이 국가를 단위로 한 어떤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하기도 이제는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의 도시 혹은 권역 간의 네트워크 경제를 확대하고 또 이제 이를 통해 어떤 네트워크 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대화가 필요한 시대. 더욱더 대화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국가 간의 연합보다는 좀 네. 도시 간의 혹은 지역 간의 권역 간의 좀 쉬운 고리부터 찾아서 좀 협력 벨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작은 단위에서부터의 대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및 좀 새로운 글로벌 분업 체제의 좀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균형화된 발전 전략으로서 네. 동북아시아 도시들의 공존과 그리고 지속을 가능케 하는 좀 새로운 도시성 혹은 새로운 도시화의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갈등과 분쟁을 좀 넘어서서 네.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미래를 위한 동북아의 인문 정신을 좀 개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예컨대 좀 친환경, 뭐 생태, 평화, 그렇죠. 교류, 뭐 공유, 네. 공동체, 다양성, 공생 이런 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담은 좀 진보적 도시 실험과 대안 체제의 구성이 오늘날 무엇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규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굿모닝 문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